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가 있는 날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를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유닛을 밀리미터스, 위드는 166mm, 하이트를 24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디폴트 사이즈의 위드는 160mm, 하이트는 24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는 16등분으로 나누기 위해 각각 3으로 입력해 줍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격자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얼라인 오브젝트에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 정렬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근 후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 7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로 복사합니다. Alt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해제하고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합니다. 선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로고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빈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잠시 동안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배경색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로고 타이틀에 문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이 세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0, M90, Y5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하나 복사합니다.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여 90도만큼 회전하고 좌우의 조절점을 안쪽으로 살짝만 드래그하여 좌우 크기를 줄인 후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방금 편집한 직사각형을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복사한 후 모서리 끝점이 다음과 같이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셀렉션 툴로 처음 만들었던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 위치를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정렬되도록 합니다. 모서리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상단 모서리 부근에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C17, M100, Y75, K6으로 설정하고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펜툴로 왼쪽 하단에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역시 같은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직사각형을 하나 복사합니다. 좌우 중앙의 조절점을 오브젝트 바깥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좌우가 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든 후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복사하고 크기를 조절하여 문 글자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복사하고 크기를 조절하여 문화가 있는 날 로고 타이틀을 만듭니다. 특별한 기능이 아닌 비슷한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완성된 파일을 이용하여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을 참고하여 완성하도록 합니다. 상단에 말풍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역시 면색은 C0, M90,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말풍선의 꼬리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원을 확대하고 펜툴로 꼬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꼬리 부분을 그린 후 색상은 같은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과 꼬리를 함께 선택한 후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체인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완성된 로고 타이틀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셀렉션 툴로 말풍선을 제외한 로고 타이틀만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문화 아이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문화 아이콘들 중 첫 번째 아이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가 긴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19, M50, Y80, K3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때 Alt를 누른 채 좌우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아이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중 하나를 복사하여 아이콘의 뼈대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붕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지붕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제 직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에 삼각형 모양을 채워넣기 위해서 펜 툴로 각각
삼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C37, M57, Y85, K2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펜툴로 각각의 겹치는 부분에 삼각형 선을 그려줍니다. 다음과 같이 문화재 아이콘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만들고 크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펜 툴을 이용하여 각각의 문화 아이콘들을 완성합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책을 참고하여 나머지 아이콘들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삼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면색을 C2, M87, Y58,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Shift를 누른 채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면색을 C62, M19, Y4, K0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같이 펜 툴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패턴을 완성합니다. 각각의 색상 정보는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화 필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가로가 긴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면색을 C0, M0, Y0, K100 검은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합니다. 그린 직사각형의 왼쪽 부분에 둥근 직사각형 모양을 그립니다. 이때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 위아래를 이용하여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하여 둥근 사각형을 다음과 같은 위치에 그립니다.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작은 둥근 사각형과 큰 둥근 사각형의 왼쪽 정렬을 맞추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작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합니다. Ctrl D를 눌러 총 8개가 되도록 복사한 후 마지막 복사된 둥근 사각형은 아래쪽에 있는 둥근 사각형의 오른쪽과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작은 둥근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 호리젠탈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정렬합니다. 복사된 작은 둥근 사각형을 아래쪽으로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안쪽에 흰색 둥근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Ctrl D를 눌러 총 5개의 둥근 사각형이 되도록 복사합니다. 아래쪽 검은색을 움직여 정확한 필름 모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든 필름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를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만들어진 필름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랩, 아크를 선택하고 스타일에서 다시 아치를 선택하여 호리젠탈, 밴드는 마이너스 30, 디스토션의 호리젠탈은 마이너스 34, 버티컬은 그대로 0으로 두고 OK를 눌러 다음과 같이 필름을 변형합니다.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선택하여 효과를 지우고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스피어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위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변형한 후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필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열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연색을 없음, 선색을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펜 툴로 열기구의 위쪽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모양을 대충 잡은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 다시 펜 툴을 선택하여 Alt를 누르면 곡선과 직선을 변환할 수 있는 툴이 되고 컨트롤을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선택이 되므로 이러한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모양을 잡아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모양을 만든 후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면색을 C0, M35,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F를 누르면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되므로 편집하기 좋습니다.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열기구에 무늬를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을 만든 후 반대편으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가운데 쪽 무늬도 만들어줍니다. 모두 다 그렸으면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빈 공간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셀렉션 툴로 무늬만 선택하고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를 선택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하나씩 편집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하나로 합쳐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된 무늬와 열기구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한 후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어서 쉐입 모드 인터섹트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지 확인합니다. 면색을 C0, M0, Y0, K0,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열기구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그림자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방금 그린 오브젝트와
열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인터섹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부분만 남깁니다. 그림자의 면색은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그림자의 오페시티를 20% 정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투명도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펜툴로 아래쪽에 들어가는 무늬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린 오브젝트와 열기구 하나를 더 선택하고 역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인터섹트를 클릭하여 무늬 부분만 남깁니다. 면색을 C0, M6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열기구 오브젝트는 방금과 같은 기능이 반복되므로 시간 관계상 완성된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작업 방법은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완성하도록 합니다. 완성된 열기구를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진흥원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적당한 크기로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은 C0, M0, Y0, K6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제부터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크기를 줄여가며 로고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참고하여 적당한 색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고 중간에 빈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검은색을 채워 다음과 같이 채워 넣습니다. 로고가 완성되면 전체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모든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를 166mm, 하이트를 246mm, 레솔루션을 300픽셀/인치,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그리드를 확장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고 그리드 레이어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함께 선택한 후 가운데로 정렬하여 그리드가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락 올 아이콘을 선택하여 잠궈준 후 파일,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채우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경색을 C0, M0, Y0, K15 배경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to 백그라운드로 설정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듭니다. 배경에 사용할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파일 중 pocket.jpg를 찾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색조 수정을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한 후 대화 상자가 열리면 컬러라이즈 체크 휴는 180 세츄에이션 18 라이트니스 2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색조를 수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치를 적용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보고 비슷하게 적당히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한 후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낸 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확장하고 이름을 복해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웨이츠는 그리드 바로 아래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한 후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이미지의 중앙 부분부터 상단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이미지 상단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복해 배경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약 30%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투명도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고 조명.jpg를 찾아 불러옵니다. 레이어스 패널 오른쪽에 위치한 채널에서 컨트롤 누른 채 레드 채널만 클릭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선택된 영역을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조명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역시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바로 아래 위치하도록 합니다. 조명 배경의 색조 수정을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컬러라이즈 체크 휴 180 세츄에이션 18 라이트니스 1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색조를 수정합니다. 상단 부분에 바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상단띠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한 후 상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전경색을 C0, M90, Y50, K0으로 설정하고 Alt 딜리트를 눌러 전경색으로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다음으로 영화 홍보 패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영화 스크린으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켓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중앙 부분에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전경색을 C0, M0, Y0,
K45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외곽선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영화 스크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타일, 스트로크를 선택합니다.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10픽셀,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한 후 광대.jpg를 찾아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Ctrl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를 열고 Saturation은 -50, Lightness 1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선택하여 색조를 수정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각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미지의 밝기를 밝게 만듭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이미지에 필요한 중앙 부분만 선택하여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회색 사각형 안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선택하여 삭제하면 됩니다. 이름을 광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입체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광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로 선택하고 스타일은 필러 엠보스, 사이즈를 10픽셀,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선택하여 베벨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필름 3D 효과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영화 필름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필름 01로 변경합니다. 필름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여 레벨스의 아웃풋 레벨스 검은색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필름의 색상을 약간 회색으로 변경합니다. 영화 필름의 구멍을 색상으로 메꾸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필름 01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름은 필름 구멍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폴리고널 라서 툴로 위쪽 구멍들을 먼저 선택해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을 C0, M0, Y0, K2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상을 채웁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도 색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영화 명장면 A를 불러옵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불러 붙여넣고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를 조절하여 필름 구멍 앞쪽에 배치합니다. 이때 필름 구멍의 기울기에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른 채 각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변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L을 눌러 레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미지의 밝기를 좀 더 밝게 수정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영화 명장면 A로 변경합니다. 다시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이번엔 영화 명장면 B를 불러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를 조절하여 두 번째 칸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는 필름 구멍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영화 명장면 B로 레이어 이름을 교체하고 이미지의 색조를 수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Saturation을 -100, Lightness 10 정도로 입력하여 색조를 다음과 같이 회색조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L을 눌러 레벨스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의 밝기를 좀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영화 필름 구멍에도 각 이미지를 배치하여 봅니다. 다음으로 영화 필름의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뒷면을 만들어 넣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필름 01과 필름 구멍 레이어를 함께 선택합니다. 두 개의 레이어를 복사하여 하나 더 만들고 컨트롤 E를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레이어 이름을 필름 뒷면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는 영화 스크린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렉탱귤러 마키 툴로 영화 필름의 오른쪽 부분만 선택하여 봅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플립 호리젠탈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대로 뒤집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집힌 필름 모양을 컨트롤 누른 채 모서리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꺾여진 필름 모양에 맞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빈 공간을 채워넣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필름 뒷면 배경 01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필름 뒷면 01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폴리고널 라서 툴로 빈 공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전경색을 K만 75로 입력하여 회색을 만든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확인합니다. 필름 뒷면 01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L 눌러 뒷면에 있으므로 좀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 아웃풋 레벨스의 흰색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움직여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필름 01 레이어와 필름 구멍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복사하여 하나 더 만든 후 Ctrl 1 눌러 하나로 합칩니다. 이름을 필름 02로 변경한 후 화면상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보도록 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부분을 선택한 후 지워버리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선택 영역 해제 후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컨트롤 누른 채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체감 있는 필름 모양으로 만듭니다. 복사된 영화 필름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필름 배경 02로 변경합니다. 폴리곤을 라서 툴로 빈 공간을 선택한 후 전경색을 C0, M0, Y0, K2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상을 채웁니다. 레이어 위치를 뒤쪽으로 옮겨 배경이 뒤쪽으로 보이게 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뒤쪽에도 입체감 있는 필름 모양을 만들고 역시 아래쪽에도 입체감 있는 필름 모양을 책을 참고하여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영화 필름 부분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기구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열기구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스 패널을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 11픽셀, 사이즈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열기구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로고 타이틀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 타이틀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로고 타이틀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아래로 이동합니다. 가끔씩 그리드 레이어를 켜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정확한 위치에 넣었는지 한 번씩 확인합니다. 로고 타이틀에 패턴 장식을 넣기 위해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무브 툴로 Al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플립 호리존탈로 좌우 변경한 후 위치를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패턴을 복사하여 오른쪽에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모두 한꺼번에 선택하고 컨트롤 E를 눌러 하나로 합친 후 이름을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일러스트 소스들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문화 아이콘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만 선택하여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상단에 배치합니다. 외곽선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스트로크 사이즈를 4픽셀,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상단 로고로 변경한 후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 위치하도록 합니다. 방금 전 넣은 일러스트 소스는
문화 아이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상단 로고에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이번에는 드랍 섀도우, 오페시티 75, 디스턴스 6픽셀, 사이즈 6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눌러 다시 한번 효과를 적용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지역문화 로고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하단 부분에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지역문화진흥원 로고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영화 필름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하단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필름 배경으로 변경하고 오페시티를 12 정도로 낮춰서 투명도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손바닥 아이콘을 2번 클릭하고 그리드 레이어를 켠 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레이어에 눈을 끄고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에 눈을 끄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바로 아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Alt Shif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가 합쳐진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미지 모드 RGB 모드로 바꾸고 경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반드시 돈 플래턴을 선택하여 레이어들이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파일, Save As, 포맷을 JPG로 변경한 후 자신의 비번호로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JPG 옵션스에서 퀄리티를 기본 12로 입력하여 저장하나 파일 용량이 클 경우 8에서 12 정도의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 해제,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탑을 25.5, 버튼 25.5, 레프트 22, 라이트 22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도큐멘트에 표시가 됐으면 안내선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상단 위쪽의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줌 툴로 실제 크기 안내선 왼쪽 위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곳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드래그하여 정확한 위치에 놓기에 힘들면 위쪽에 값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을 맞춘 후 줌 툴로 실제 크기 안내선 오른쪽 아래를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166 지점으로부터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163 지점에 가져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246에서 안쪽으로 3mm 들어간 만큼 243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윈도우 화면으로 돌아온 후 줌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합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5mm의 길이로 재단선을 각각 수평 수직으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때 정확한 크기의 재단선을 그릴 수 없으므로 먼저 비슷한 길이로 그린 후 위쪽에서 L에 5를 입력하여 정확한 길이의 재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재단선을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두 개의 재단선을 함께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복사된 재단선을 각각 모든 모서리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단선 배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를 눌러 01.jpg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 안내선의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미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이때 컨트롤 패널에서 레퍼런스 포인트가 상단 왼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X는 0, Y 0, W 166, H 246으로 정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한 후 글자가 들어갈 부분에 말풍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에 일상의를 입력하고 글자를 블록 지정합니다. 이때 글자가 이상한 문자로 표시되는 이유는 한글 폰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자의 폰트를 적당한 색채로 바꾼 후 크기와 색상 등을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설정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쉼표라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만들고 필요한 글자를 입력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에 제시된 모든 글자를 입력해 봅니다. 글자 입력이 모두 끝나면 다음으로 비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비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 상자를 만들고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글꼴은 더듬,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인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파일, 세이브 버튼을 눌러 자신의 비번호로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결과물 전체를 확인하고 작업 폴더를 열어서 인디자인 파일과 포토샵에서 제작한 JPG 파일만 제출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인디자인 파일을 열고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티지 한가운데 붙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